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중등의 표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 서초지역 중등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 내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교재는 내신 마스터 학교별 심화 기출, 심화 대비, 서술형 문제집 이렇게 4권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랑 실전 중간고사 또는 실전 기말고사, 이렇게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 교재는 내신 마스터로 서초 지역은 1레벨부터 5레벨까지 다 동일하게 요 공통 교재를 한 권 쓰고 있는 거고요. 내신 마스터 같은 경우는 단원별, 회차별, 기본 응용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고, 아주 약간의 심화 문제까지도 되어 있고,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서초 지역 내신 기출을 봤을 때 내신 마스터만 공부한다, 그럼 못해도 최소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별 심화 기출과 심화 대비 문제집이 있는데, 학교별 심화 기출은 이제 최근 4년, 5년 내에 서초 지역 기출 문제를 많이 모아서 수록된 문제집이고, 그다음에 심화 대비 문제집은 살짝 더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중 문제집이랑 많이 어떤지를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3권을 합치면은 그냥 시중 문제집의 뭐 A급이나 블랙라벨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교재에 없는데도 심화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교재에 없는 심화 문제까지도 다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집은 실제로 서술형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가지고 학원에서 하루에 3문제씩 연습을 시키고 있고, 채점 기준표에 근거해서 채점 기준표에 근거해서 저희가 잘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와 실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총 6회로 구성되어 있고, 한 15문제에서 18문제 정도를 이제 조금 학교 실제 시험보다 살짝 어려운 난이도, 아이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유형을 좀 연습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전 중간고사, 실전 기말고사는 뭐냐면, 실제 학교 기출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45분 동안 푼다면, 저희 학원에서는 35분 동안 OMR 작성하면서 서술형 연습까지도 시켜주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어떤 문제가 좀 어렵고 보통 난이도고, 이런 난이도 기준을 중, 상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거였구나 쉽게 이해하고 빨리빨리 이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고, 말 그대로 상은 좀 많이 까다로운 또는 신유형,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상 문제로 꼭 분류했습니다. 네, 경원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문제가 많이 평이했고요. 조금 어려웠다라고 조금 어렵다?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 아니면 좀 특이했다라는 학교는 뭐 서운중, 세화여중, 원촌중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좀 많이 쉬운 편, 많이 평이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원중이고, 경원중 시험 범위, 이번에는 서초 지역 모든 학교가 시험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로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경원중은 제곱근, 곱셈공식, 인수분해 총 24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서술형 문제 2문제, 이렇게 2문제 구성되어 있고요. 중상 수준의 문제를 한 문제로 뽑았습니다. 그 문제가 요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내신 마스터에서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대비할 때도 연습을 하고, 뭐 학교별 심화 기출이나 심화 대비에도 한 문제 이상씩 수록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예를 들면 3학년 4, 5레벨은 자기학년 심화 과정을 공부하거든요. 그럼 자기학년 심화 과정 공부할 때 학원에서 쓰는 자체 교재 문제집에도 계속 되어 있고, 저희가 좀 많이 강조해서 푸는 문제예요. 근데 왜 중상이냐면 숫자가 조금 커요. 요 2024라는 숫자가 보일 건데, 보통 여기 숫자가 이 정도로 크지는 않거든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024의 루트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떤 자연수 n이라고 두고 푼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 빨리 해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202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합차 공식으로 이용해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낸 문제인데, 2024를 실제로 소인수분해를 해서 2자리 자연수 x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 계산 과정에서 2024 소인수분해 하면서 2자리 자연수 x인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중상으로 꼽았습니다. 쉽고 무난했어요. 경원중이 그래도 최근에 작년, 재작년을 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에도 그래도 나름 좀 어려운 문제 내거나 특히 1학기 기말고사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진 편이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올해 중간고사는 좀 많이 쉽고 평이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00점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방배중이고요. 방배중은 여태껏 계속 올 객관식으로 시험 좀 많이 봤던 학교인데 이번에는 서술형 2문제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작년까지는 올 객관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봐서 시험 부담이 조금 덜했다면은 올해는 서술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더 했어야 됐겠다. 서술형 연습을 조금 잘 해야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 보시면 중난이도의 문제를 한 문제만 뽑았어요.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평이했습니다. 많이 평이했는데 그래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연달아 나오기는 했고요. 이 8번 문제를 난이도 중으로 뽑았습니다. 이게 처음 아이들이 풀면은 살짝 귀찮아하는 문제예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요게 이번 방배중에도 나왔고 저 뒤에 보니까 신동중에도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왔는데 정수 부분이 5가 된다라는 거니까 제곱의 요 값이 5 이상 6 미만이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를 음이 아닌 정수 xy거든요. 그럼 0을 포함해야 되는데 0을 포함 안 해서 틀릴 수가 있고 계산하다가 순서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고 계산을 할 때 규칙적으로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늘려가는 규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래도 잘 풀어낼 수 있고 학원에서도 연습을 좀 많이 시킨 거예요. 중난이도가 지금 유사 문제가 없는데 중난이도 수준은 다 유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내신 마스터에도 있는 문제예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쉬워서 100점이 좀 많았을 건데 서술형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점이 1, 2점 정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은중입니다. 이번에 좀 특이했어요. 서은중이 작년까지 한 몇 년 동안 계속 올 객관식으로만 보던 학교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으로만 봤어요. 서술형 총 12문제로 봤고 비중은 제곱근과 실수 6문제, 시계계산, 곱셈공식 인수분해 합쳐서 시계계산 요게 6문제 반반 비중으로 나왔는데 배점이 단답형이 5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7문제가 좀 점수 배점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5점짜리 4문제, 10점짜리 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운중 친구들이 아무래도 올해 서술형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술형을 방배중처럼 한 2문제씩 낸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으로 보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미 긴장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기는 했는데 자, 저희가 문제를 딱히 문제가 어려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초반에 맨 앞 페이지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해서 답을 써주면 됐었던 거고 그 다음 장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였는데 그 다음 장부터 한 문제가 그냥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문제들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2가지 문제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뿐이지 문제 자체는 좀 쉬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평이했지만 아이들이 서술형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하는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분명히 감점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원중 평균이 53점? 50점 초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00점 만점에 50점 초반이라는 건 평균이 너무 낮은 거죠. 중등 수학시험의 평균이 50점대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아이들 서술형 연습이 그만큼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정도는 서술을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보니까 많이 처참했던 거죠. 네. 아이들도 연습을 한다고는 했지만 선생님들의 서술형 채점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좀 많이 낮았고 채점 기준표를 확인을 했을 때도 사실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 되게 세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단 생략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감점이 많았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번 1학기 기말고사는 서술형을 안 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서술형을 2학기로 미루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해 서술형을 더 안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말고사 아니면 2학기 때 보기는 할 건데 그때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서술형 문제를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술형 치고 나서 문제 오류가 한 문제 있었다고 해요. 요 서술형 11번 문제가 문제 오류였는데 보니까 기약 분수로 나타내면은 요런 꼴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y가 69, x가
68? 뭐, 요 비슷한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답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형태면 이게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하분수의 형태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 오류가 됐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서술형을 쓰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놓치기도 해요. 놓치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막 풀어내서 답이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재시험을 받고, 보통 재시험을 보면은 문제는 많이 쉬워집니다. 재시험이 절대 어려워지진 않아요. 아이들이 재시험 본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재시험은 무조건 쉽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요 정도 수준, 그냥 단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로 재시험 나왔습니다. 네. 총평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아이들이 서술형이 처음이었던 점, 그리고 시험 시간이 45분인데 45분 동안 단답형 5문제를 제외한 7문제를 서술하기에 나름 좀 많이 빡빡하고 빡셌을 겁니다. 진짜 쉽게 계산이 딱딱딱 나오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처럼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험 쉬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술형이다 보니까 평균도 낮고 체감 난이도도 더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서일중이고요. 서일중은 30점 만점이죠. 30점 만점이어서 배점이 0.8점부터 2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선택형 객관식 21문제, 서술형 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비중은 비슷비슷해요. 제곱근이랑 식의 계산을 거의 반반 내기는 하고요. 문제가 중난이도 한 문제, 상난이도 한 문제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배웠던 거를 아주 살짝 꼬아서 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상문제인데 이 기호 자체가 가우스 기호죠. 뭐 여기에서 가우스 기호라고 저희는 읽는데 루트 x의 정수 부분을 가우스 x라고 했다라고 하죠. 가우스 x의 의미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또는 다시 얘기하면 x의 정수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루트 x의 정수 부분을 얘기한 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로 많이 풀었을 거예요. 요 유형의 문제를 살짝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지금 요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거고, 요 a는 5와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거 계산을 조금 했었을 거예요. 가우스 1부터 요 기호 1부터 점점점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규칙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상으로 뽑았지만 사실 상치고는 많이 어렵다까지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웬만큼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문제를 난이도 중으로 뽑았는데, 요것도 당연히 정수 부분 문제예요. 앞에 보이는 요 문제도 지금 정수 부분 문제고, 뒤에 있는 이 문제도 정수 부분 문제인데, 얘는 우린 보통 정수 부분만 알려주는데 a제곱의 정수 부분에서 1을 뺀 거죠. 그럼 식 자체를 그냥 a제곱의 정수 부분에서 1을 뺐으니까 a제곱의 정수 부분에서 1 뺀 거를 범위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건데, 그냥 이게 끝이어가지고 뭐 딱히 어렵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1 뺀 거기 때문에 살짝 꼬아서 냈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고민이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걸 실제로 진짜 많이 틀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2문제 이것도 마치고 상문제 이것도 맞췄는데, 요 문제 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질문하는데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거 저희 반 친구들도 요게 맞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표현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건데, 사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AB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루트 AB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살짝 좀 이렇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루트 AB로 나타낼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 틀렸다고 하니까 뭐 네. 요거 하나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쉬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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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초중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서초중이 1학기, 2학기를 좀 병행을 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면, 올해는 그냥 다른 학교랑 똑같이 제곱근부터 인수분해까지 시험을 냈고, 문제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는데 중간중간에 계산을 하는 문제,
살짝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조금 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난이도와 상난이도 문제가 좀 많죠. 네, 중난이도 3문제, 상난이도 1문제를 꼽았고요. 저희가 요걸 상난이도로 뽑았는데 얘는 학원에서 학교별 심화기출 정도를 풀다 보면 1문제 정도씩은 풀어봤을 법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유리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노가다라고 노가다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1부터 다 대입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노가다가 조금 쉽고, 그 노가다를 할 때 규칙을 크기 순서대로 1일 때 1, 2, 3, 4, 5, 6, 1, 2일 때 1, 2, 3, 4, 5, 6, 1, 3일 때 1, 2, 3, 4, 5, 6 이런 걸 다 규칙에 맞게끔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데 조금 빨리 풀 필요는 있다. 요 한 가지 차이로 놓친 것 같은데, 이게 한 가지 차이로 네, 순서상을 쓰기만 하면 나오는 문제여서 딱히 어렵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여기서 꼽으라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난이도로 뽑았고, 앞에 지금 문제가 22번이거든요. 앞에 10번 때 문제에서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탁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 문제로 뽑았습니다. 네. 요거 도형 문제. 내신 마스터에 있는 수준의 문제인데, 이런 도형이 나오면 아이들이 일단 당황을 해요. 그리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건데, 자꾸 보이는 것만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됩니다. 정사면체 문제는 정삼각형을 단면으로 보고, 중선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정삼각형에서 CM이 중선, 요 AC D 삼각형에서 CN이 중선. 그러면 AB의 중점, AD의 중점 연결했으니까 CMN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삼각형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금방 나올 법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거는 한번 가르쳐주면은 자기 걸로 좀 만들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문제가 난이도 중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저희가 깊은 생각 서초에 처음 왔을 때 아이들 하면서 풀어줬던 문제라고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문제랑 진짜 똑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요거랑 요거가 그때 문제는 얘가 세제곱이었고 얘가 네제곱이었을 거예요. 이거 서초중 기출문제예요. 서초중 2019년 실제 기출문제를 찾아보시면 완전 똑같은데 요게 세제곱, 네제곱이었던 것만 다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문제가 학원 내신 마스터에 그래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내신 마스터 풀 때 아이들이 질문이 좀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계산하다가 놓친 것 같네요. 네. 이건 이제 이것도 중난이도로 뽑았는데, 중치고는 많이 쉽고 아이들이 이제 너무 1학년 때부터 지겹도록 연습을 많이 한 문제여가지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너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중치고는 조금 쉬운 문제. 그리고 요런 거는 내신에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전체적으로 평이했지만 살짝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가 저희가 그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서초중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차 방정식도 심화 문제를 냈고, 2차 함수도 심화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유형의 심화 문제도 냈지만 문제집에 없는 유형의 심화 문제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고사가 좀 평이했으니까 기말고사 내신 준비는 심화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화여중입니다. 세화여중이 이번에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여태껏 아이들이 2학년 때 풀었던 거, 그 다음에 3학년 기출문제 수준으로 봤을 때 그것들이랑 비교하면 살짝 난이도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난이도가 있었냐? 보통 세화여중은 서술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아요. 6문제나 되고 40점 만점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서술형 비중이 많이 큽니다. 근데 대신 문제 자체가 조금 평이에요. 전체적인 문제들이 막 심화 문제를 낸다거나 어렵거나 계산이 복잡하거나 이런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근데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에서 시간이 조금 모자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난이도는 2문제만 뽑았고요. 12번, 13번으로 뽑긴 했지만 앞장 1, 2, 3, 4번은 정말 쉬웠고, 그 다음 장 저희가 이제 문제를 따로 뽑지는 않은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6번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원뿔의 부피와 건널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원뿔의 부피는 잘
찾아내는데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까먹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물어보시면 건널비, 저희도 이제 수업 중간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원뿔 문제가 나오면 저는 자주 물어봐요. 원뿔 건널비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반에 몇 명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까먹어요. 그러니까 막상 뭐 시험 대비를 하면서 알려주면 외워가지고 푸는데 이걸 한 번도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안 해봤다. 원뿔 건널비를 숙지를 안 했다. 그러면 기억 못해서 1학년 때 과정을 막 끌어와서 해보긴 하지만 이상한 공식이 나올 때도 있고 공식이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원뿔 문제 정답률이 조금 낮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난이도로 뽑은 게 12번, 13번. 문제만 봤을 때는 요만큼만 봤을 때는 이거 학원에서 많이 했던 거다. 내신 마스터도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를 실제로 읽어보면은 여기 루트 n과 루트 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가 0.125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보통 루트 n과 루트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뭐 자연수 또는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많이 내는데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애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당황을 하는데 이거 그냥 요 친구 식 잘 세워준 것 같은데요.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게 8분의 1보다 작다. 요 루트 계산을 실제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루트가 있고 여기도 루트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우변으로 이항해서 제곱한 다음에 그럼 루트가 하나가 더 생기죠? 한 번 더 제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처음 이게 풀었던 문제랑 문제가 다르니까 그림은 똑같은데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달라서 이거 뭐지? 라고 살짝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요게 살짝 노가다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인수분해 해가지고 소수인 문제 이런 거 찾는 문제를 좀 많이 냈다면 요 두 2차식이 서로수가 되는 자연수 찾기. 그럼 둘 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수가 서로수가 돼야 되는 거면은 일단 이 수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니까 n은 4보다 커.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니까 n은 3.5보다 커. 그럼 n에다가 5부터 한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5, 6, 7, 8, 9 실제로 노가다로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찾는 게 제일 빠르죠. 네. 그렇게 찾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꼼꼼하게 푸는 친구들은 잘 찾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계산 실수가 나오면 좀 틀릴 수 있을 법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2번, 13번 연달아서도 그렇고 두 번째 장에서 도형 문제 아까 말씀드린 원뿔 문제 그 밑에 정사각형 둘레 구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두 문제랑 요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 문제가 계속 연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세워여중 치고는 객관식에서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여태껏 세워여중 기출은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낸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객관식에서 이미 시간 싸움에서 진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마지막까지 못 푼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급하게 풀다 보니까 계산 실수나 감점이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세화여중 이제 시험이 3학년이니까 몇 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좀 이제 도전을 해볼 법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냐면 서술형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세화여중이. 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올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서술형 문제를 막 심화 문제나 꼬아서 내는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채점 기준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라는 걸 갖춰서 문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은 항상 평이한 문제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의 친구들은 1번부터 쭉 푸는 연습을 해가지고 서술형까지 간다면 이제 시간이 특히나 시간 배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먼저 풀고 객관식을 푸는 것도 한번 도전은 해볼 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그런 도전은 못해요.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거는 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누구나가 시험 시간은 부족할 거고 주어진 50분 안에 고등수학 문제 20문제에서 25문제 사이의 문제를 풀어내는 건 당연히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계산이 조금 늦고 서술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부터 푸는 것보다는 서술형의 채점 기준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서술형 점수가 40점이다 보니까 서술형을 먼저 풀고 객관식을 쭉 앞에 거 1번부터 풀지 말고 그냥 중간부터 풀던가 이렇게 좀
자기만의 방법을 한 번쯤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회가 몇 번 없어요. 중3이니까요. 네.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이런 걸 연습,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신동중. 신동중도 시험 문제가 많이 평이하죠. 네, 많이 평이하고 객관식으로도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이번엔 서술형 문제 3문제고 배점이 20점이면 배점이 적은 건 아니에요. 20점이니까 서술형이 지금 6점짜리 한 문제, 7점짜리 두 문제를 냈기 때문에 서술형 점수가 좀 높은 편이죠. 객관식보다는.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많이 쉬운 수준이었고 중난이도는 한 문제 뽑았습니다. 중난이도 요건데 요거 아까 앞에 방배중인가 어딘가에서 비슷한 문제 했었던 것 같아요. A, B가 자연수, 루트 A, 루트 B 모두 자연수.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개수. 그럼 제곱수가 되는 A, B를 집어넣어서 노가다 찾기 하면은 금방 나오는 문제고 연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맞춰줘야 된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중상 정도로까지 올라갔다면 요즘은 이제 이 정도의 수준도 아이들이 워낙에 많이 풀다 보니까 중 정도로 많이 내려온 거죠. 아이들 시험 문제가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쉬웠고 뭐 딱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진 않고 100점이 조금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신반포 중이고요. 신반포 중도 이번에 뭐 올 객관식, 신반포 중도 거의 대부분 항상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올 객관식이었고 뭐 문제 자체도 전체적으로 평이 있는데 문제 오류가 또 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중난이도는 저희가 이걸 뽑을까 말까 하다가 한 문제를 뽑았는데 쌓기나무 문제예요. 쌓기나무 문제가 이제 뭐 시중 문제집에도 있죠. 이런 거 시중 문제집에도 다 한 문제 정도씩은 들어있는데 왜 뽑았냐면은 유독 초등학교 때부터 쌓기나무만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극복을 못하고 중등에 왔을 때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지금 3학년 문제에 나오긴 했지만 2학년 때도 다루긴 해요. 2학년 시계계산 단원에서도 쌓기나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나올 수도 있고 중3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고등수학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쌓기나무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초등학교 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잘 모르겠다. 그럼 이번 시험을 계기로 정확하게 자기 걸로 좀 만들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중난이도로 뽑았고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네. 아이들이 위에서 봤을 때 다 채워져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요 줄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여기 줄에서 계속 채워주면 되는데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옆에 요 라인과 요 라인에 쌓기나무가 이만큼 올라가 있다라는 건 여기에 3개, 4개 첫 번째 줄 빼면은 여기 3개가 더 쌓여져 있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더 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피드백 받으면은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도 내신 대비하면서 이게 심화 대비에 있었던 건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틀리진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오류는 요거였는데 앞에서부터 지금 꾸준히 보신 학부모님들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지금 계속 문제가 어떤 게 저희가 중난이도 또는 상난이도 이런 걸로 뽑고 있냐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제곱근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가 자꾸 이렇게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오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아이들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좀 어려워하긴 하고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제를 더 많이 내는 건 맞아요. 그럼 이게 문제 오류여서 제 시험을 봤는데 그냥 읽어서 풀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거든요. 뭐 이거의 소수 부분이 A 그러면 X의 정수 부분이 2니까 X는 정수 부분이 2, 소수 부분이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의 소수 부분이 B야. 그러면 B를 계산하면 정수 부분이 2니까 틀렸군요. 네. 정수 부분이 1이죠.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소수 부분 맞는데? 요 소수 부분 3-루트 7이 맞죠? 네, 그러면 A 더하기 B를 계산하면은 요거 A는 X-2 그래서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해주면은 1-루트 7 플러스 X가 2루트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X가 3루트 7 마이너스 1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답이 2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리면 무난하게 뭐 아무 문제 없이 풀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A가 소수 부분이고 B도 소수 부분이에요. 근데 소수 부분을 더해서 2루트 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요 2루트 7이 대충 얼마냐? 루트 28이기 때문에 5보다 큰 수거든요.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2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 오류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풀리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래서 제 시험을 요거 역시나 소수 부분 문제로 받고, 이제 소수 부분의 합이 2보다 작은 수로 나오게끔 했었던 문제예요.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냈고요. 네, 요 오류 문제, 11번 오류 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무난했었다입니다. 그 다음은 원촌중이고요. 네, 역시 올해도 원촌중은 어려웠네요. 네. 항상 이제 저희가 내신 분석 설명을 할 때마다 원촌중은 어떻게 낼까?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떻게 나왔지? 문제 분석을 하면 신기하고 재밌는 문제들도 선생님 입장에선 좀 많아요. 아이들 입장에선 많이 곤욕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고, 예,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뒷받침해주면 좋겠는데, 뭐 뒷받침 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이 60점 초중반 요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원촌중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역시나 제곱근과 실수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요 문제를 많이 냈고, 저희가 중난이도 2문제, 중상 2문제, 상문제 1문제 이렇게 5문제를 뽑았고요. 상문제는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 네, 보통 서술형은 어렵게 안 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서술형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이 뭐였을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마 뭐 알파 값 fx를 구하는데 2점, 3점 정도면 알파가 맞으면 1점을 줬을 거고, 알파 외에 다른 아마 b 값이 얼마다라는 걸 맞춰줬거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다라면 1점을 줬었을 것 같고요. 채점 기준표를 제가 찍어 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찍어 오네요. 네. 3점짜리 함수 fx를 구해서 정답이 맞으면 1점을 줬을 거고, 그 사이에 식 몇 가지만 써줘. 그러니까 식을 구체적으로 잘 서술을 안 했어도 요거는 웬만큼 점수를 다 줬었을 법한 문제이기는 한데,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려웠어요. 1차 함수 fx고 절대값 b가 18이니까 b는 당연히 풀마 18. 그 다음에 fx는 정수인근 알파를 가져요. 그러면 ax 풀마 18이 0일 때 알파가 정수면 x는 a분의 18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근이 a가 당연히 18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근도 당연히 18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네, 요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관계식은 수직선을 조금 그려보면은 간격만 가지고 풀면 돼요. 이거를 지금 A가 B가 풀마 18이니까 여기에 풀마 18을 집어넣은 다음에 n 플러스 루트 3 대입, 마이너스 n 플러스 6 루트 3 대입 이렇게 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풀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직관적으로 루트 3과 6 루트 3 찍어 놓고 간격만 비교하면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가 10. 그럼 6 루트 3이 대충 여기쯤에 있고, 루트 3이 대충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떠한 한 지점을 지나게끔 그려주면 되는데, 자, b가 마이너스 18일 수도 있고 플러스 18일 수도 있는데,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4개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해볼까요? 요 3,0을 지나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걸 만족한 자연수 n은 루트 3 플러스 1일 때는 음수이지만, 루트 3 플러스 2가 되면 양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n은 1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연수 n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때 자연수 n은 하나구나. 그럼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루트 3 플러스 1일 때 음수, 루트 3 플러스 2일 때도 음수예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2개. 근데 여기가 6루트 3. 6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6루트 3 마이너스 2일 때 양수, 3일 때도 4일 때도 계속 양수인데, 요 부분도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 요 둘 다 만족시키는 자연수에는 2개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연수에는 4개가 되려면 여기에서 몇 칸 가야 돼요? 이때 1개, 이때 2개, 3개, 요 지점을 지나는 순간 자연수가 4개가 되겠네요. 요 지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루트 3 플러스 1일 때 음수, 루트 3 플러스 2일 때도 음수, 루트 3 플러스 3일 때도 음수, 루트 3 플러스 4일 때도 음수인 거 만족하고, 6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6루트 3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까지도 계속 양수인 걸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 된다고요. 네. 이렇게 찾아주면 조금 빨라요. 그러면 지금 저는 답을 안 하니까 b가 마이너스 18일 때로 문제를 풀었죠. 그럼 b가 플러스 18일 때도
저 뒤에서 풀 수 있어요. 요게 n 플러스 루트 3이 더 큰 값이고 6루트 3 마이너스 n이 더 작은 값이 되게끔 이쪽으로 가서도 풀 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수인 근을 갖지 않죠. 정수인 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b가 플러스 18일 때는 성립하지 않음. 그래서 요거는 식으로 풀어도 되기는 한데 그래프에서 간격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문제는 요걸로 끝내고요. 그럼 이제 중상 문제가 저희가 두 문제를 꼽았는데 요것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문제죠.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이어서 저희가 중상 문제로 뽑았어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했을 때 뭐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해서 찾아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아이들마다 체감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다르고 문자로만 나오기 때문에 숫자 값이 없잖아요. 이러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상으로 뽑았고 사실 이런 거는 시중 문제집에서도 다루지는 않죠. 조금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루트 y가 루트 3인 요거는 중상치고는 살짝 쉬운 거. 왜냐면 앞에는 요거는 식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했을 때 정수가 아닌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숫자 값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식으로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면 여기는 f25. 그럼 요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y 개수가 fn인데 f25라는 건 n자리에 25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fn제곱도 n제곱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f25라는 건 n자리에 25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25 집어넣으면 5루트 3 이렇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n제곱, fn제곱이면 n자리에 n제곱 집어넣는 거니까 루트 3n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n 루트 3.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걸 찾아주라 이런 말이죠. 이런 건 집어넣어 봄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 그랬죠. 요것도 중상이고 요것도 중상인데 저는 사실 요런 게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개념과 뜻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요 친구는 이 문제는 맞았는데 이게 조금 더 헷갈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런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둘 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요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 요거는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한 숫자 대입해서 제곱수인 거 찾아주는 문제예요. 그다음 숫자 대입해서 제곱수인 거 찾아주는 문제인데 지금 요거랑 비슷한 수준의 문제예요. 저희가 심화 대비 1단원에도 나오고 요거는 그 내신 마스터에도 비슷한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연습은 시키는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은 찾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면 두 개가 맞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헷갈리는 경우 이런 좀 헷갈리게 보기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가 조금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중난이도로 뽑았는데 원촌중은 도형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1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도형을 8번을 기준으로 8번 앞에 뒤에도 도형 문제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그나마 여태껏 기출문제 중에 도형치고는 좀 쉽게 낸 편이에요. 요거는 네, 요 둘레랑 요 둘레가 뭐 길이의 비가 1대 n인 거. 그냥 길이 설정해가지고 1 루트 2로 설정해가지고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a 루트 2a로 설정해서 문제 풀어주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문제로 뽑았는데 요 문제는 아마 작년인가 기출문제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예요.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x가 뭐 자연수, 정수라는 조건은 없고 그냥 임의의 실수거든요. 그럼 이걸 만족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3개인 거를 그 얘의 범위와 얘의 범위로부터 찾아내는 문제. 근데 아이들이 이게 작년부터 나오다 보니까 약간 생소해요. 그러니까 처음 풀 때는 헷갈려가지고 틀리지만 한번 피드백 받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작년 세화여 중에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 풀렸는데 한 반은 맞히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그 대신 피드백 해주면 좀 맞히긴 했는데 이 친구는 한번 틀렸네요. 좀 헷갈렸나 봐요. 그리고 개수가 옳은 거의 개수가 2개다 보니까 답이 1번, 4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그러니까 반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자기 걸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을 법한 문제예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고 사실 저희가 뽑은 문제가 이 5문제밖에 없죠. 이렇게 5문제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나는 더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좀 신박하네. 요거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중치고는 그래도 좀 쉬운 수준이어가지고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 맨 앞장을 제외하고 두 번째 장부터는 계산도 많았고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뻔한 문제들 있죠. 원천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뻔한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최하 80점 이상은 무조건 보장,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 자체 내신 마스터 수준으로만 많이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원천중은 그런 틀이 좀 잘 안 맞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보지 못한 그림, 처음 접해보는 문제, 낯선 유형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학교고 가장 최근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해서 올해까지 2022, 23, 24 요 3개년도 기출을 좀 한 번에 연달아서 풀어보면은 이 학교 기출 문제가 많이 새로운 유형도 많고 좀 어렵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내신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학교, 시험이 좀 쉬웠던 학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많이 쉬웠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우리 애는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우리 애는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하셔도 되는데 그걸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학교 기출 문제를 학생에게 한번 풀려보세요. 그럼 이 학생, 우리 애가 실제로 이 학교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맞는지에 따라서 진짜 얘가 심화까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심화 문제가 전혀 없었던 학교들, 그러니까 상문제가 없고 중문제 한 문제만 꼽은 학교들, 올 객관식인 학교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웠고 평이한 학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학교 학생들은 원천중 올해 시험지나 아니면 작년, 재작년 시험지를 한 번씩은 좀 풀려보시면 본인의 위치, 심화를 어느 정도 했는지, 얘가 진짜 잘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중도 1학기 기말고사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작업을 분석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역시 작년 기출문제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들이 확실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중간고사가 어려우면 기말고사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중간고사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원천중이 평균이 60점대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기말고사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무조건 심화 문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태껏 학생들이 배웠던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을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특히나 많은 학교다 보니까 그냥 시중 문제집만 푸는 것보다는 원천중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 점수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학원 평균 이렇게 나와 있고 학교 평균이 저희가 조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이 좀 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이런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조사가 된 학교들은 경원중, 그 다음에 서운중 평균이 학교 평균이 53점, 세화여중 평균 66점, 원천중 평균 65점. 보통 학교 평균은 70점 초, 중, 후 정도 70점대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79.2가 나왔으면 많이 쉬운 편이고 한 75점 전후로 다른 학교들도 지금 조사는 안 됐지만 70점대 정도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60점대, 50점대 이런 학교들은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거든요. 역시 원천중 어려웠고 세화여중 이번에 세화여중이 60점대가 잘 안 나와요. 세화여중이 서술형이 아무리 많았어도 70점대가 많이 나오는데 66점이면 좀 어려웠었던 거고 서운중은 100점 만점에 53점 너무 서술형이어서 너무 점수가 낮죠. 네. 그래서 학원 자체 평균 점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100점 맞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최고점 점수만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100점은 항상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실수를 한 문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 저희가 중3 3레벨부터 5레벨까지는 6월 5일 수요일 개강이고 1, 2레벨은 저희가 2주만 내신 대비를 진행하기 때문에 6월 10일 한 주 뒤에 12일에 개강을 합니다.
네, 중3 입학 테스트 시험 범위 보시면 저희가 서초학원은 A형, B형이 따로 있어요. A형은 대치랑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거고요. 중3 1학기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시험 범위가 구성되어 있고 서초 지역에만 있는 중3 B형 시험지도 있는데 B형 시험지는 중3 1학기나 공통수학 1, 2를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최근에 선행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수원, 수특, 미적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B형, 요거보다는 그나마 뒤쪽의 범위인 공통수학 2에서 평면 좌표부터 역함수까지 예전 과정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상에서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랑 수학하 함수 파트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서초 지역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